안녕하세요, 림언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다녀온 후쿠오카 뜨개샵 쇼핑 후기를 끼려왔는데요. 이번 여행은 무려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배 타고 가는 여행의 감성도 있고 12월 말 크리스마스를 제가 끼고 갔다 왔는데 이 티켓 가격이 비행기 값의 거의 반값이라 아낀 돈으로 쇼핑을 더 신나게 하고 왔답니다. 유자와야와 산자쿠야 쇼핑에서부터 후쿠오카의 뜨개 성지 아무이비 뜨개샵 쇼핑 후기까지 후쿠오카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은 미리 구경하고 가시면 도움 많이 된다. 뜨개 쇼핑 이야기부터 3kg 찌개 해준 후쿠오카 추천 메뉴까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렛츠고! 이곳은 유자와야입니다. 유자와야 후쿠오카점. 후쿠오카 미츠코시 백화점 지하 1층에 있고요. 저번에 제가 오사카 여행 때 유자와야를 한번 쇼핑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멤버십을 가입했었거든요. 아쉽게도 멤버십은 1년이 지나버려서 만료됐더라고요. 이게 멤버십 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상 구매하실 분들은 결제할 때 멤버십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매 가격의 할인 가격, 그러니까 멤버십을 가입했을 때 구매 가격의 할인 가격이 1년 멤버십 가격보다 클 경우엔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서 이번에 구독자 500명 이벤트 선물 중 하나인 단수 카운터도 하나 더 사왔습니다. 세일하고 있는 실들도 많고 이렇게 패턴 같은 것들이 실려있는 눈이 가는 서적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오사카에서 쇼핑했던 뜨개실을 아직도 못 쓰고 있는 관계로 실은 눈물을 머금고 사지 않았습니다. 책은 제가 일본어 까막눈이라 못 샀고 여기 보면 지퍼 같은 부자재들이랑 뭐 단추, 소도구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번에 사려다가 못 산 귀여운 다리미를 사려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랑 이게 전기가 다르잖아요. 일본은 110V고 우리나라는 220V라서 샀으면 큰일 났을 뻔. 그 외에도 할인하는 실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믹스된 컬러의 실들 이런 것도 이뻐 보였는데 980엔이네요. 이런 패키지도 판매 중이었고요. 가방 손잡이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쪽은 가방 가방 잠금새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카라비너 이런 것도 보이고요. 부자재를 보러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쇼핑을 했으면 먹어줘야죠. 저희는 이번에 숙소를 텐진 쪽으로 잡아서 텐진 근처로 쇼핑을 많이 다녔는데 이곳은 강추드리는 텐진 지하상가에 있는 고구마 스틱 가게입니다. 아니 무슨 고구마 스틱 가게에 줄이 이렇게 길어 하고 두 봉을 사다가 먹고 눈이 돌아서 더 살 걸 후회함. 뭐라고 해야지? 고구마 탕후루라고 해야 하나?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동안 매일 2병 마신 것 같은 비타민 음료. 저거 한국에 안 들어오나요? 너무 맛있어요. 숙소에서 잠깐 짐을 풀고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요새 핫하다는 사시스라는 스시 체인점인데요. 웨이팅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가지고 잠깐 대기하고 먹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봤습니다. 요 새우범벅, 요 계란 노른자에 비벼 먹는 새우범벅이랑 이거는 사라다. 네, 저 새우범벅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참치 막기.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제일 맛있어서 강추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 초밥집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남편은 효탄스시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효탄스시, 그리고 저처럼 약간 회보다는 약간 이렇게 요리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시스 추천드릴게요. 효탄스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참치만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깡추. 가격대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둘이 진짜 배 터지게 먹고 한 7, 8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호리 공원인데요. 저번 여행에서 오호리 공원을 굉장히 구석구석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분위기만 살짝 느껴보고 원래 목적인 아모히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카페에서 저번에 커피를 한잔 했었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이날은 문을 아직 안 열어가지고 그냥 바로 뜨개샵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호리 공원을 지나서 조금만 걷다 보면 주택가 안쪽에 아모이비 뜨개샵이 숨어 있거든요. 이 오호리 공원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러닝도 하고 하는 공원인데요. 이날 날씨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걷고만 있어도 약간 힐링되는 느낌? 바로 이곳입니다. 아모히비 뜨개샵. 제가 사실 2년 전에 여기를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 방문했어가지고 뭐가 뭔지 1도 모르는 상태라 분위기만 구경하고 갔었는데 이제 뜨개를 제대로 시작하고 여기 다시 와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분위기도 너무 따뜻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여기 아무이비에서 발행한 책자들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고 이 책자에 나오는 샘플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실제로 이 샘플들을 보면서 사고 싶었던 걸 살 수 있는, 그리고 원작실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런 부자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고급진 단가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 대신 이제 퀄리티가 좋겠죠? 실외에도 이런 뭐 단수링이라든지 부자재들도 판매 중이었고 저도 도안을 미리 많이 살펴보고 뭐 사올 게 있나 고민해볼 후보를 좀 정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이비 도안들은 대체로 배색 위주의 도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다 이게 샘플이에요. 니트 샘플들, 책자에 나온 니트 샘플들을 저렇게 진열해 놓으셔서 근데 하나씩 꺼내보기는 조금 애매해서 꺼내보진 못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정도만. 만약 관심이 있는 패턴이 있었다면 아마 꺼내봤을 텐데 눈으로만 구경했습니다. 아직 제 실력이 배색을 하기에는 좀 딸이 초보라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마지막으로 도안을 보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야지 했는데 아직 배색은 무리다 하는 결론이라 실은 사지 않았고 뭐 도안이야 한국에서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산다면 실을 사오고 싶었는데 일단 실은 보류했습니다. 대신 로안이라는 되게 유명한 실 브랜드 있잖아요. 저도 아직 로안 실을 써본 건 아닌데 근데 여기 아무이비에서 보니까 로안 코바늘을 판매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로안 코바늘을 몇 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이비 2층에서는 공방처럼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잠깐 구경을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 아무이비에서 돌보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고양이 2마리인가? 아무튼 그 고양이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근데 아쉽게도 2층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수업 중이라서 촬영 불가라 저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막 2층 분위기가
되게 커다란 테이블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막 뜨개 강의를 듣고 계셨는데 저도 듣고 싶었어요. 요 아까 말씀드린 코바늘은 요 로안 코바늘인데 제가 여름에 뜨고 싶은 코바늘 가방이 있는데 그거 뜰 때 사용할 호스로 2개 골라왔습니다. 더 사올 걸. 저번에는 여기 아무이비 라벨도 몇 개 사왔는데 아직 집에 있어요.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 직장 동료분이 추천해주신 로컬 맛집 돈가스 집에 갔는데 메뉴에 한글이 하나도 없어서 런치 메뉴로 추정되는 메뉴로 2개 골라서 주문했습니다. 직장 동료분이 일본에 굉장히 자주 오는 분이시고 그 가업으로 돈가스 집을 하시는 분이라 믿고 한번 와봤는데 일본 느낌 낭낭한 되게 정갈한 분위기에 이 튀김옷도 굉장히 얇고 진짜 정통 일본식 돈가스를 맛보고 왔습니다. 고기도 되게 두껍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날 저녁으로는 최강록 셰프의 후쿠오카 맛집 리스트에도 있는 효탄 스시입니다. 여기는 꽤 유명한 가게인데 저희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돌아가는 날 도시락도 포장해가지고 공항에서 또 먹고 그랬거든요. 2년 전보다는 뭔가 막 계란말이 스시 이런 게 살짝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남편이는 여기 정어리 초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몇 개를 시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참치 막기는 사시스? 거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도 굉장히 가격이 가성비 있어서 둘이 먹어도 둘이 진짜 배 터지게 술까지 엄청 마셔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게거든요. 후쿠오카 가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산카쿠야 야쿠인 이 공예품 같은 거를 모아서 판매하는 곳인데 저는 근처에 3B 포터즈라고 되게 유명한 생활용품 막 접시, 주방용품 이런 거 파는 곳에 갔다가 근처라서 여기도 구경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부분이 뜨개 코너였는데 실들도 너무 다양하고 여기서도 로안실을 취급 중이었어요. 일본에서 로안실을 많이 사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안실 찾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굉장히 책자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부자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가방끈, 단추, 지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왔습니다. 이 애기용품 뜨개 책자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서 코바늘 제가 아무이비에서 산 로안 코바늘 세트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길래 몇 개 더 사올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재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다루마 패턴북도 여기서 판매 중이었지만 한국 가서 번역본을 사자 싶어서 패스. 한번 둘러볼게요. 이쪽이 로안실 코너인데 막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구경만 했습니다. 여기도 이건 아무이비 책이 여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니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딱 꽂히지 않으면 이게 구매까지 이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건 많았으나 여기서도 구경만 하는 걸로. 그리고 일본어 까막눈이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좀 해야 되려나 봐요. 요새 히라가나를 조금씩 공부 중인데 이거 이쁜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 이쁜데요? 남자 니트. 산카쿠야에도
부자재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이때 마침 단추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저것 좀 둘러봤는데요. 이런 가방 만드는 부자재라든지 체인, 단추, 가방끈 굉장히 다양하죠. 이 손지갑 부자재, 동전지갑 너무 귀엽죠. 이런 가방 샘플들도 보이고 이쪽에는 옷 샘플도 걸려 있었어요. 이런 조끼도 좀 괜찮아서 몇 개 구경해 봤는데 요새 유행인 꽃다발, 티코스터, 담요 일본에서도 유행 중인가 봅니다. 산카쿠야에는 뜨개용품뿐만 아니라 수혜용품, 뭔가 원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종류가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은 리버뷰를 보면서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는 우오덴이라는 가게인데요. 연어알하고 명란을 듬뿍 올린 덮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는 회를 좋아해서 이거 카이센동이라고 하나요? 네, 회덮밥 같은 요걸 골랐고 저는 연어알 계란말이 명란덮밥으로 골랐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 편인데 뷰도 좋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고급 사케를 잔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서 특이한 사케들을 맛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찬들이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반찬이 무한 리필입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고급지죠? 짜잔! 엄청나죠?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맛있어서 강추. 이번에 배로 왔다 갔다 했더니 이렇게 바다뷰에서 뜨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평온 그 자체? 만약에 다음에 또 일본을 간다면 저는 배로 또 가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간 김에 부산 여행도 하고, 제가 부산에 친척 언니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친척 언니랑 좀 만나서 밥도 먹고 부산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느낌이랄까? 이번에 그리고 그 핫하다는 이재모 피자도 포장해서 배에서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치즈가 다른 피자들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우에 소세지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도우에 소세지를 넣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백값이 비행기 값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낀 돈으로 짜란! 쇼핑을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1일 1 돈키호테 방문, 더 사올걸. 저희는 이게 두 번째 방문한 후쿠오카였는데 왜 이렇게 다들 후쿠오카를 열 몇 번씩 가는 건가 했는데 왜 가는 건지 좀 이해가 됐어요. 오덕후인 남편과 뜨개쟁이인 저는 저번보다 훨씬 알찬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물론 저번보다 막 뜨개용품 쇼핑한 게 많진 않지만 후쿠오카 여행을 앞두고 계신 뜨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2월 초에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댓글들을 참고해서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준비한 이벤트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이벤트를 생각보다 너무 응모를 안 해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그냥 하나씩 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종종 이런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